백년의 고목재 살구나무로 만드는 마음을 정화하는 소리 목탁. 살구나무 목탁 제작 기간만도 자그마치 3년. 나무가 너무 귀해요. 살구나무가 청아한 소리의 목탁으로 변신하는 환골탈태 현장. 경북 영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창고 옆에 고이 덮어둔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벗기고 또 벗겨내고서야 드러난 이것 바로 나무다. 벌목된 그대로 보관 중인 이 나무는 무엇일까? 특히 살구나무가 귀하다 보니까는 이 나무 마흔 중에서 살구나무 밭 다 한 그루뿐이 없습니다. 이 많은 나무 중에 살구나무는 단 하나. 100년 이상 된 살구나무는 더욱 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뒤틀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가구보다 장식품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요 반조가리가 목탁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목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전체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반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통나무로 전부 통나무로 깎는 줄 알던데 그건 오산이고. 살구나무는 뒤틀림과 갈라짐이 많아서 일단 잘라서 그 속을 봐야만 안다. 나무 곳곳이 썩어 있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구나무는 단단한 부분만을 골라내 작업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게 다 좀 썩었네. 이렇게 썩으면 어떡해요? 요만큼 삐져내야지. 요건 어차피 목탁 가에 만드는 거는 어차피 물러가지고 이거 쓰도 못해요. 어차피 요만큼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목탁 나오는 건데 살구 목탁. 그래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때론 버리는 것이 더 많다 보니 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2년 이상 건조시켜서 최대한 뒤틀린 후에 작업해야만 더 이상의 손실은 없기 때문이다. 갈라진 살구나무 그 속은 어떨까? 2개 나오죠, 2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좀 크게 나오고 요 썩은 부분을 잘라내갖고 요 하면 좀 작은 목탁, 기존 목탁 나오죠, 이런 거는. 자, 이제 안으로 작업 하나 하자. 17살 때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목탁 공예.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 오랜 세월을 검증하듯 마름질조차 없이 잘라낸다. 요런 게 아주 강한 느낌인데 이게 썩으면 안 되고 안 썩은 게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썩었잖아요. 요런 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큰 나무 봤죠? 요게 지금 요거하고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살구나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썩은 옹이부터 물러진 나무 조직까지 다 잘라내고 나니 작은 나무 토막만 남았다. 이 작은 나무 토막에 밑그림조차 없이 조각칼 하나로만 순식간에 동그란 목탁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 때문에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손놀림부터 능수능란한데 조각칼이 무언가 남다르다. 이 쇠가 강한 쇠를 붙여가지고 나무를 깎는 겁니다. 이거 면도칼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아까 2개로 깎으시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작은 칼, 요거 큰 칼. 요거 홈이 파였죠? 네. 예. 요거 갖고 요건 제일 처음에 이거 싹 다듬는 거고 요거 이제 시약이 싹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칼입니다. 뽕나무, 오동나무와 같은 화렵수지만 강도는 더 강한 것이 살구나무다. 마치 눈사람을 눕혀놓은 듯한 2개의 원을 순식간에 깎아낸다. 이게 나무가 야무하고 좀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 이 나무가 강하면서 이게 보니까 숨구멍이 없죠. 까가고 숨구멍. 여느 나무는 숨구멍이 있는데 이거 숨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엄청 좋은 거래요. 그래서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은 최고 1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다. 2개의 둥근 원 중에서 작은 것을 잘라내는데 이 부분이 바로 목탁의 손잡이가 된다. 위험천만한 전기 톱날 작업이 끝나자마자 살구나무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내는 연마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제 조심해야죠. 아까 톱날도 그렇고 지금 이 작업도 지금 칼날이 지금 여러 개 박혀갖고 잘못하면 이게 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술은 금지고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40년이 넘는 베테랑도 긴장하는 순간 바로 목탁의 소리가 나는 공명관 부분을 만드는데 이쪽 저쪽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손잡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칼 끄트머리 요 감각으로 파기 때문에 너무 많이 파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예민한 작업이 요 속파기 작업이거든요. 목탁은 원래 나무를 큰 방울 모양으로 깎아 그 중앙을 반쯤 자르고 소리가 잘 울리도록 다시 그 속을 파서 텅 비게 하는 작업이다. 감각으로 파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이 도달한 이 속파기 작업이라. 바로 목탁 소리의 생명이랄 수 있는 작업. 반대로 또 파야죠. 목탁은 본래 수도승이 밤낮으로 눈을 감지 말라는 의미로 눈을 감을 수 없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모거라 불렸지만 그 모양이 변형돼 둥근 모양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속파기 작업 예리하게 살펴보는데 과연 어떨까? 이 정도면 지금도 소리 날 것 같은데. 지금 요 이제 소리는 안 나죠 이게. 요거 따줘야 됩니다. 아, 그 따고 안 따고 차이 큰가 봐요. 차이가 아니고 아예 소리가 안 나죠. 안 나죠? 네. 속만 판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 목탁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잘라서 울림이 나도록 하는데 이 두께가 바로 목탁의 소리를 결정한다. 지금 요거 톱으로 요거 이제 목탁 모양을 이제 대충 잡아갖고 이 치면 소리가 납니다. 이거. 어떤 공명기를 만들어줬더니 그제서야 목탁 소리가 난다.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안종식 씨. 그런데 작업실 한켠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목탁들이 쌓여 있다. 도무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양의 목탁들을 왜 이렇게 쌓아둔 것일까? 지금 이거 건조 중입니다 이게. 옆에 있는 거는. 그러고 보니 작업실부터 창고까지 가득한 목탁들. 목탁을 완성하고도 꼬박 1년을 더 자연 건조시켜야만 갈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오래 건조된 목탁일수록 더 단단하고 소리도 좋아진다. 40년 동안 휴일도 없이 하루 50개씩 목탁 깎는 작업을 해온 결과물. 과연 그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거 뭐 셀 수가 없죠. 뭐 이거 뭐 대충 뭐 한 10만 개가 넘죠 이거. 예, 제가 이거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목탁은 이건 뭐 무슨 그 생활 필수품으로 팍팍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 뭐 한 개, 두 개 해갖고 쌓아놔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는 거죠 이게. 오래 묵은 목탁부터 순서대로 조각을 하고 칠을 입혀서 완성하게 되는데 벚나무, 박달나무로도 목탁을 만들지만 그중 최고는 바로 살구나무 목탁이다. 목탁은 같은 나무로 만들어도 그 소리가 천양지차일 정도로 정교한 작업이다. 소리는 이제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저음해도 안 되고 그 완전 그 속에서 파가지고 청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치갖고 먼저 박달나무 목탁. 지금 좀 강한 소리가 나죠? 살구나무 목탁이 더 맑은 소리가 난다. 불교의 대표적인 악기다 보니 울림이 오래가는 살구나무 목탁을 선호하는데 잡귀와 맹수를 쫓는다는 주술적 의미도 담겨 있다. 요게 살구나무고 요게 벚나무입니다. 선호하는 거는 살구나무를 엄청 선호합니다 제가. 이 만들어 보면 소리가 완전 반합니다. 반해. 40년 동안 수십만 개의 목탁을 만들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같은 소리가 없다고 말하는 안종식 씨. 진짜 목탁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마지막 작업. 바로 칠 작업을 위해 목탁의 표면을 갈아주는데 하루 50여 개의 목탁을 작업하지만 1, 2년 후 진짜 목탁이 되는 건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일 뿐이다. 첫째 이거 공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뭐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연마 작업을 끝내고도 한쪽에 모아둔 이 목탁들은 뭘까? 그때 멀쩡한 목탁을 난로에 넣는다. 고창에서 만든 살구나무 목탁을 왜 태우는 걸까? 그래 이런 거 이제 못 쓰거든요. 왜 못 써요? 이게 왜냐면 이런 오이고 있고 이런 약간 금이 같지요. 이런 건 완제품이 안 돼요. 더없이 귀한 살구나무지만 깎는 과정에서 틀어지거나 금이 간 목탁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부터 할 수 없죠. 왜냐면 제품이 안 되는 거 뭐 나가도 되지만은 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 나 허락을 용서하지 못해요. 무조건 밤은 무조건 불 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정과 상관없이 고스란히 땔감이 되고 만다. 점심시간 옷 속까지 파고든 먼지를 털어내고 어디론가 가는 안종식 씨.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온 것은 바로 가마솥 솥뚜껑. 점심 메뉴는 바로 돼지고기. 하루 종일 작업했던 살구나무 목탁 숯불 위에서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간다. 그런데 부인과 전수자인 아들과 함께하는 점심 메뉴가 돼지고기인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이거 보다시피 처음은 뭔지 압니까? 한 번씩 안 먹어주면 목이 걸걸하고 안 돼요. 소리가 한 가지 잡으려니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보다시피 봐봐요. 옛날에는 머리에 이래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도 뭐 홀로 다 빠졌어요. 그냥 참 이거 뭐 신경 안 써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가 나란히 목탁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날 오후 목탁의 마지막 작업인 오칠 작업을 준비하는데 준비 과정부터 복잡하다. 몇 겹의 장갑을 끼고 또 끼는데 장갑을 몇 번이나 끼는 거예요? 아니 요리 막 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묻으면 못 올라요. 마지막 면장갑까지 끼고서야 오칠 준비 완료. 오칠을 올려야만 목탁의 소리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순수한 생칠에 강도를 높이는 경화제를 섞어 바르게 된다. 떡 오르는 사람은 목탁 못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이건요 옷 있는 사람은 옆에 와도 뭐 못하기 때문에 목탁에 오칠을 하면 0.3cm 정도 나무 속으로 침투하면서 겉면의 강도가 강해진다. 조금 기다리면 지 색깔이 나옵니다. 이거. 처음 오칠을 했을 때 탁한 느낌이었던 색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오칠 건조전에 비해 색은 짙어지고 투명한 광택이 더해진다. 자기가 스스로 그 색을 자기가 스스로 맞춰줘요. 총 8번을 반복한 오칠을 끝내고 마지막 사포질을 마친 후 건조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살구나무 목탁이 완성된다. 그런데 오칠하다 말고 또 다른 나무를 깎는다. 목탁의 형태와 전혀 다른 이것, 바로 목탁의 채를 만드는 것이다. 순식간에 형태를 만들고 완성하기까지. 그런데 나무의 색이 다른 듯하다. 이게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박달나무로 이렇게 책을 만들면 소리가 더 좋아요? 그렇죠. 이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깎는 게 엄청 야물잖아요. 근데 요거 강하기 때문에 때리면 이게 꼬아지는 것도 없고 아주 오래 쓸 수가 있죠, 채가. 무엇보다 단단한 박달나무 채로 목탁을 두드렸을 때 소리가 좋다고 한다. 그날 오후 목탁의 생명은 바로 이 소리. 마지막으로 소리를 맞추는 작업. 목탁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얼마나 깊이 섬세하게 파냈느냐가 관건이다. 내가 정성껏 만들어도 그 스님들이 사가실 때 소리가 잘 난다 하면 그 소리가 그 얼마나 뿌듯한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총 8번의 오칠 과정을 거친 살구나무 목탁의 가격은 100여만 원이나 된다. 박달나무 채와 살구나무 목탁이 만나 뇌를 깨우는 청아한 소리에 살구나무 목탁이 완성됐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하나, 둘, 자, 올려, 그냥 올려. 그렇지, 됐어. 갑자기 들고 나타난 이 거대한 나무 목탁. 가로 70cm, 무게만 100kg의 초대형 목탁이다. 아, 요거야. 요거 이제 특수 이제 주문 제작입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개 정도뿐이 안 나온대. 초대형 목탁 하나 제작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목탁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붙어 연마 작업을 해야 할 정도다. 현재 50% 정도 공정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나요? 자, 손바닥이죠? 자, 보십시오. 북소리 나죠? 네. 목탁 채가 안 두드려도 이 소리가 잘 납니다. 800g 일반 목탁에 비해 1000배가 넘는 크기의 초대형 목탁. 그런데 크기만큼이나 만드는 과정이 여간 고단한 게 아니다. 이 초대형 목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남았다. 이제 갈 길이 없고 이제 한 길뿐이 더 있습니까? 이 나이 먹고 뭐 다른 거 뭐 할 수도 없는 기고 그래 지금 할 때까지는 해야죠. 예,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들 하나 이제 남은 이제 거기 기술을 전순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죠.